안녕하세요. 경기 전분 석소입니다. 오늘 경기의 핵심 흐름과 무료 공유 내용 댓글에 남겨둔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 전 꼭 봐야 할 전력, 데이터, 전술 포인트 지금부터 바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중원 압박을 어디에서 시작하느냐와 수비형 미드필더가 센터백 앞 공간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보호하느냐가 전체적인 경기 구도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에버턴 FC는 앞선 중앙 미드필더가 적극적으로 압박하더라도 수비형 미드필더를 뒤쪽에 남겨두면서 크리스탈 팰리스의 빠른 중앙 전환부터 끊을 수 있다. 상대가 중앙을 통과하지 못하고 측면으로 공을 돌리면 윙포워드와 풀백이 동시에 접근하면서 공격 방향을 터치라인 쪽으로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공을 탈취한 순간에는 짧은 행패스로 시간을 보내기보다 최전방으로 빠르게 연결해 크리스탈 팰리스 수비가 자기 자리를 찾기 전에 공격을 시작할 수 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양쪽 풀백이 공격폭을 넓혀주고 윙포워드가 안쪽 하프 스페이스를 밟으면서 상대 수비 블록을 가로 방향으로 벌려놓는 형태가 효과적이다. 크리스탈 팰리스 풀백이 바깥쪽을 따라 나가면 센터백 옆 공간이 열리고 중앙 수비가 그 지점을 메우면 페널티 박스 정면에서 후방 미드필더가 슈팅할 공간이 생길 수 있다. 특히 하프 스페이스에서 짧은 패스를 주고받은 뒤 엔드라인으로 침투해 낮은 컵백을 넣는 장면이 반복되면 에버턴은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슈팅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전방 압박에서도 에버턴이 공격수와 윙포워드의 움직임을 맞춰 상대 골키퍼의 짧은 킥 선택을 지워버리면 크리스탈 팰리스의 빌드업은 자연스럽게 긴 킥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때 센터백이 첫 번째 공을 처리하고 중앙 미드필더가 세컨드볼 경합에서 우위를 가져가면 에버턴은 상대 진영에서 공격을 다시 시작하는 횟수까지 늘릴 수 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공을 탈취했을 때 양쪽 측면으로 빠르게 벌어지는 전환을 통해 반격을 노리겠지만 에버턴 수비형 미드필더가 중앙을 막고 반대편 풀백이 미리 후방 균형을 잡아주면 전진 속도를 늦출 수 있다. 공격이 지연되는 순간 에버턴 센터백과 중앙 미드필더가 다시 수비 블록을 정렬할 수 있기 때문에 크리스탈 팰리스는 역습 한 번을 득점까지 연결해야 한다는 부담이 커진다. 세트피스 역시 에버턴이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승부처다. 코너킥이나 측면 프리킥에서 첫 번째 제공권 경합뿐 아니라 뒤쪽에 인원을 남겨 흘러나오는 공까지 다시 처리하면 박스 주변 슈팅 숫자를 계속 쌓을 수 있다. 이런 장면이 반복되면 전체적인 슈팅과 문전 체류 시간에서도 에버턴이 자연스럽게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후반에는 크리스탈 팰리스 측면 수비가 전반부터 반복된 1대1 대응과 복귀 움직임으로 지친 시점을 노려 신선한 교체 자원을 투입할 수 있다. 교체 공격수가 풀백과 센터백 사이를 향해 계속 스프린트를 가져가면 수비 라인은 점점 뒤로 밀리고 페널티 박스 측면에서 다시 컷백과 세트피스를 만들어낼 가능성도 커진다. 결국 중원 압박의 출발점부터 상대 골키퍼의 킥 선택 제한,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컷백, 후반 뒷공간 공략까지 연결되는 쪽은 에버턴 득점 기회를 만드는 방식의 다양성과 슈팅 생산, 세트피스에서 이어지는 두 번째 공격까지 감안하면 에버턴 FC가 경기 전체를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이번 경기는 중앙에서 숫자를 어떻게 배치하고 그 숫자 우위를 이용해 어느 쪽 측면으로 공격을 풀어가느냐가 경기 흐름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입스위치 타운 FC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전방 배급의 기준점을 잡아주고 풀백이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면서 중앙 미드필더들과 함께 중원 숫자를 늘릴 수 있다. 이 구조가 자리 잡으면 선덜랜드 AFC는 중앙을 막기 위해 측면 자원까지 안쪽으로 좁혀야 하고 그 순간 입스위치 타운 FC의 윙포워드에게 넓은 측면 공간이 열릴 수 있다. 중앙에서 짧게 연결한 뒤 반대편으로 빠르게 방향을 바꾸면 상대 수비 블록 전체가 크게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공격 방향을 다시 안쪽 하프 스페이스로 꺾어 들어갈 공간까지 만들어진다. 특히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중앙 미드필더와 윙포워드가 짧은 패스를 주고받은 뒤 공없이 침투하는 선수를 활용하면 선덜랜드 AFC의 센터백과 수비형 미드필더 사이를 흔들 수 있다. 선덜랜드 AFC도 공을 끄는 직후 양측면을 넓게 활용해 빠르게 역습을 시도할 수 있지만 입스위치 타운 FC의 중원 복귀가 빠르게 이루어지면 공격 속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입스위치 타운 FC는 전방 압박에 한 차례 벗겨지더라도 포백을 무리하게 끌어올리지 않고 중원과 수비진이 빠르게 간격을 좁히면서 다시 안정적인 수비 대형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상대 역습을 한번 막아낸 이후 다시 수비형 미드필더를 거쳐 공격 방향을 정리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경기 템포를 되찾는 흐름도 기대할 수 있다. 후반에는 박스 안에서 타깃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교체 자원이 들어가면 측면 크로스의 목적지가 명확해지고 첫 번째 경합 이후 흘러나오는 세컨드볼까지 이선 자원들이 노릴 수 있다. 선덜랜드 AFC 입장에서는 전반부터 중앙 숫자 싸움과 측면 커버에 많은 활동량을 요구받는 만큼 후반으로 갈수록 페널티 박스 안쪽 대응 속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결국 중원 오버로드와 측면 전환, 하프 스페이스 연계, 후반 세컨드 찬스까지 공격 단계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입스위치 타운 FC가 경기 전체를 자기 페이스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경기는 중앙 미드필더들의 위치 변화에 상대가 어떻게 대응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프 스페이스를 어느 쪽이 먼저 차지하느냐가 핵심이다. 노팅엄 포리스트 FC는 중앙 미드필더들이 좌우로 위치를 바꾸면서 리즈의 중원 수비 기준을 계속 이동시킬 수 있다. 그리고 상대 미드필더가 공을 따라 한쪽으로 움직이면 수비형 미드필더가 비어있는 중앙으로 패스를 넣어 공격 방향을 빠르게 바꿀 수 있다. 측면에서는 윙포워드가 안쪽으로 파고들고
풀백이 바깥쪽을 채우면서 하나의 수비수에게 두 가지 선택을 동시에 강요하는 장면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리즈가 안쪽 침투를 의식하면 바깥쪽 오버래핑이 살아나고 풀백을 막기 위해 측면으로 벌어지면 페널티 박스 주변 하프 스페이스가 열릴 수 있다. 이 공간으로 이선 자원이 빠르게 합류하면 직접 슈팅뿐 아니라 최전방과의 짧은 패스 교환 이후 문전 침투까지 연결할 수 있다. 역습 상황에서도 노팅엄은 최전방 공격수가 공을 지켜낸 뒤 뒤쪽으로 떨어뜨려주고 중앙 미드필더와 윙 포워드가 동시에 앞으로 뛰어드는 방식으로 공격 숫자를 빠르게 늘릴 수 있다. 리즈는 공격권을 잡은 뒤 빠르게 전방으로 연결하려 하겠지만 노팅엄의 수비형 미드필더가 첫 번째 패스 기목을 끊으면 역습 속도가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다. 노팅엄은 전방 압박이 걸리는 순간 최중 수비진까지 함께 올라가 앞선과 간격을 좁히면서 상대가 편하게 전진할 공간 자체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높은 위치에서 다시 공을 잡는 횟수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페널티 박스 주변 진입과 슈팅 숫자도 노팅엄 쪽으로 누적될 가능성이 크다. 후반에는 중원과 측면에 새로운 자원을 넣어 압박 활동량을 유지하면서 체력이 떨어진 리즈 수비진의 뒷공간을 반복적으로 공략할 수 있다. 결국 중원의 위치 변화, 수비형 미드필더의 공간 보호, 측면 인사이드 움직임과 하프 스페이스 침투가 함께 작동하는 노팅엄 포리스트 FC가 더 많은 위협적인 공격 장면을 만들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오늘 경기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자세한 경기 흐름과 무료 공유 내용은 댓글에 남겨둔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 전 핵심 정보는 경기 전 분석수에서 함께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